역행렬 계산, 역행렬이 인버스죠. A가 행렬 n by n 매트릭스의 역행렬 A 인버스를 계산하려면 우리는 매트릭스 행렬 X를 찾을 필요가 있어. 근데 그 X라는 거는 AX가 단위 행렬인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X를 찾을 필요가 있고, X가 A 역행렬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시뮬테니스 동시에 리니어 이퀘이션 한 쌍의 셋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AX는 IX라는 시뮬테니어스 한 세트의 동시에 리니어 이퀘이션. 그러면 얘가 리니어 이퀘이션이라는 게 다섯 개 있다라면 다섯 개를 한 번에 이제 쓴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우리가 풀어 X가 이 X1 벡터, XN 벡터의 칼럼으로 되어 있는 거를 푸는 거고, 우리가 이제 오그멘티드 이런 거가 A가 있고 두 개를 합친 이런 걸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로 하고 그런 거에 노테이션을 사용할 거고, 하나의 컴팩트한 표현, 이런 집합의 세트 시스템, 리니어 이퀘이션, 선형 방정식의 이런 집합의 시스템의 컴팩트한 표현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얘가 막 변화를 시켜서 왼쪽에가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왼쪽에가 단위 행렬이고 오른쪽에 인버스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역행렬이. 그런 형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오그멘티드 이퀘이션 시스템을 그 RREF 형태로 변환하게 되면 우리는 인버스를 오른쪽에 이 시스템의 오른쪽에 역행렬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렬의 역행렬을 결정하는 거는 그 선형 방정식의 해를 푸는 거와 등가다라는 거고. 그러면 가위 소급법을 이용해서 인버스 매트릭스 역행렬을 계산하는 거는 예제가 있고요. 인버스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A라는 행렬 왼쪽에 적고 오른쪽에는 단위 행렬을 적어요. 그럼 얘가 오그멘티드 매트릭스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위 소급법을 이용해서 그거를 RRF로 바꾸면 결국에는 여기가 단위 행렬이 되고 얘가 역행렬이 되는 거죠. RRF는 우리가 세 개의 엘레멘트리 트랜스포메이션 있죠. 그거를 하면 그 세 개도 하고 나중에는 다 이거를 1로 만들어야 돼요. 그건 RF고 RRF는 이게 1이고 나머지 다 0인 그런 형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verify, 한번 검증할 수가 있어. 실제로 두 개를 곱하면 얘하고 얘를 곱해서 하면 얘가 나온다라는 검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I4. 이게 네 개의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네 개의 4x 4인 그런 거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형 방정식의 시스템을 푸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아래에서 우리는 간단히 통일하겠다 접근하는 거. 그래서 AXB라는 요걸 형태의 선형방 시스템을 풀는 그런 접근법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해봤는데, 가정을 해본다는 얘기죠. 솔루션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하고, 만약에 솔루션이 없다라 그럼 여기가 지금 if문이 빠졌어요. if가 빠져서 얘가 지금 도치가 된 거예요. 원래 there should be인데 if 빠져서 해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리조트 할 필요가 있다. 근사할 필요 있어요. 해를 근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없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장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거고, 근사하는 이번 장에 커버를 안 한다는 얘기고, 근사해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리니어 리그레션의 접근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배웠던 리니어 리그레션을, 왜냐하면 해가 있으면 그 직선에 딱 올라가는 점이지만 이 직선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리니어 리그레션의 접근법을 사용하는 거고, 그것은 나중에 9장에서 이제 상세히 다루겠다. 특별한 경우에 우리는 역행렬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해가 AX, B가
x는 a 인버스 b 양변에 a 인버스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근데 a 인버스라는 역행이 있을 때만 가능한데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이것은 a가 정바행렬, 정사각행렬이고 역행렬이 가능할 때만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고. 이게 이제 스퀘어랑 스케메트리 아까 그 사각형, 정사각형인 거죠. 그리고 역행렬이 가능할 때만. 종종 그런 게 아닐 때도 발생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가정 밑에서 우리가 리니얼리 선형적으로 독립적인 칼럼을 가질 필요가 있고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할 수 있어. 실제로 얘가 이게 지금 이제 노멀 이퀘이션이에요. 우리가 어떤 리니어 리그레션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이런 형태의 행렬로 바로 풀어버리는 거. 두 번째 우리가 많이 했던 스토캐스틱 그리드 디센트 계속 업데이트 해가지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해를 찾아 나가는 거. 근데 얘는 양변에 A 트랜스포즈를 곱해요. 그러면 트랜스 곱했죠. 그리고 얘는 인버스가 돼.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이 대칭 행렬하고 이 A의 트랜스포즈 A를 곱하면 두 개가 정방이 됩니다. 정방이 되고 얘가 대칭 행렬이 돼. 대칭 행렬이 역행렬이 있는 거죠. 양변이 얘에 대해서 양변에 역행렬을 곱해. 그리고 양변 역행을 곱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얘가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가 역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직사각 행렬이나. 그럴 때는 A의 트랜스포즈를 왼쪽에 곱하면 여기도 곱해져, 왼쪽에. 그러면 얘가, 이거는 이제 역행렬이 가능해. 이게 정사각 행렬이고 역행이 가능합니다. 역행렬이 이게 자체, A에 대한 거에 역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역행 가능하니까 똑같이 양변에 요거를 똑같이 곱해. 그럼 얘는 단위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슈더 인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무어 슈도 인버스라고 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는 요거. 이걸 무어 슈도 인버스라고 합니다. 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를 결국에는 완전 해가 아니라 이곳에 리니어 리그레션이 나온 그런 결과랑 똑같은 거죠. 그거에 해당하는 거는 미니멈 노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그러니까 최소가 되는 크기가 가장 작은 해가 되는 거를 일치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풀어나가면. 이거 단점. 이런 거 행렬의 단점은 요구에 많은 연산을 요구하는 거야. 매트릭스가 분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트릭스 행렬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계산 연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것의 역행렬 구하기 쉽지 않아요. 이것의 역행렬을 구하는데 이제 행렬 간의 곱도 연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역행렬을 구하는데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수치적인 정확도의 이유면에서 그거는 일반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 계산하는데 슈도 인버스나 인버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역행렬 계산하는데 일반 추천하지 않고 아래에서 우리는 그러므로 간략히 토의에 대안적인 접근 이런 거에 대한 대안적인 소근해서 그러면 가우스 소거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플레어 롤이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뭐 할 때,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때, 행렬식을 계산할 때 4.2절에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체크해. 한 쌍의 그런 어떤 세트, 벡터들의 세트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인지를 체크해. 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때만 얘가 역행이 있는 겁니다. 사용 독립일 때 역행이 있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계산하는 건 이쯤에 있었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 랭크를 계산하고 결정을 해.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를 결정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가우스 소거법이 직관적이고 그런 그 컨스트럭티브가 이제 뭐 저기 구성하는 거잖아요. 구성하는 방법이고 되고. 그래서 수천 개의 변수를 가진 그런 선형 방정식의 시스템을 풀기 위한 그런 생산적인 뭐 방법이 되는 거죠. 요르르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이 직관적이고 뭐 구체적인 컨스트럭터가 뭐 구성하다라는 거니까 구성이 가능한 방법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스템에서 변수가 수백만의 변수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실현되지 않아. 프랙티컬하지 않은 겁니다. 요구되는 수의 그런 산술 연산의 규모가 큐비컬리하게 이제 증가되는 거죠. 동시에 이퀘이션의 수에서
그런 아리스메틱 연산이 큐비컬리, 그러니까 이 큐빅의 입방치 정도만큼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실현적이지 않다. 실제로 많은 리니어 이퀘이션의 시스템은 간접적으로 푸는 거고 어떻게 하냐면 스테이셔너리 이터레이티브인 게 얘가 지금 그거죠. 스테이셔너리는 거는 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복과 이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테스트입니다. 스토캐스틱 우리가 그레디언트 테스트 정사각법으로 하는 거나 이건 리처드스 메서드 또 자코비 메서드 이런 거 방법을 위해서 또 그랩스 시드 메서드 또 연속적인 오버 릴렉세이션 메서드 케빌로프 서브스피 메서드 컨주게 그레디언트 제너럴라이즈 미니멀 리저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논문을 참조해라 뭐 이런 얘기. 그런 대안이 있는 실제적으로. 그래서 X 스타 우리가 이제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최적해가 이제 X 스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비교해를 구하는데 최적해는 반복적인 메서드의 주요한 아이디어는 그 형태를 반복해서 셋업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X를 구하면 다음 X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얘가 요거에다가 얘를 이제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여기서 적절한 우리가 CD를 찾는 거지. CD를 찾으면 그럼 실제로 얘가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의 에러죠 이게 잔차 에러. 요거 원래 있던 찾고자 하는 거하고 다음에 하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최적의를 찾아 나간다는 얘기. 그럼 얘는 실제로 정답은 아닌 거죠. 이렇게 줄여 나가면서 결국에 얘랑 C랑 D랑 찾는다. 컨버지 X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이게 얘랑 가장 가까워질 때가 멈추는 거지. 이 놈이라는 게 얘는 크기를 줄이면서 벡터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거와 유사한 거고 3.2절에 이제 일절이 나오겠네요. 벡터 공간.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어. 리니어 이퀘이션, 선형 방정식의 시스템을 살펴봤고, 어떻게 이 문제를 푸는지를 이제 우리가 봐봤는데, 리니어 이퀘이션의 컴팩트를 표현했어. 매트릭스 벡터 노테이션. 그러니까 매트릭스 AX는 B라는 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간략한 형태, 그러니까 그거를 뭐 간략한 형태라고 그래요. 아무튼 그 AXB라는 그런 간단한 표식으로 표현해왔던 얘기죠. 아래에서 이제 더 자세히 이제 벡터 공간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야. 그리고 구조적인 그런 공간. 벡터가 존재하고 있는, 벡터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벡터 공간이에요. 벡터가 이제 그 있는 공간의 구조적인 공간을 우리가 살펴보겠다. 이 챕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 공식적으로 캐릭터이징, 이걸 구체화해 벡터를 하나 개체로 우리가 이제 특성화하는 겁니다. 그 개체는 뭐냐면 함께 더하고 또 스칼라 값을 곱한 것들이 남아 있어. 같은 형태의 개체. 그러면 실제로 얘는 뭐냐면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는 벡터 공간에 있는 거죠. 그 벡터 공간에 있는 거가 그 벡터를 스칼라베하고 다른 벡터 리니어 콤비를 하면 다시 벡터 공간에 들어간다. 닫혀 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타입의 이제 그런 객체로 남아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닫혀 있다는 얘기야. 어떤 벡터들을 막 연산했어. 리니어 콤비를 해가지고 다시 자기 자신의 벡터 공간에 들어가 있는 형태는 닫혀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 이것을 어떤 공식화할 준비가 돼 있고 우리는 시작할 거야. 소개하는 거 개념 그룹 하나의 그룹의 개념에 소개를 할 거야. 그룹이 뭐냐? 그룹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벡터 공간이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를 소개할 거란 얘기고 한 세트의 엘레멘트 또는 연산 정의된 각각의 그래서 이런 거에 아래 뭐 있겠죠. 이게 이제 그룹에 대해 정의하는 거야. 이런 거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룹이라는 거는 군이라고 해요. 군. 한국말 군이라고 하고 군은 중요한 역할을 해. 컴퓨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컴퓨터 계산, 컴퓨터 과학,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이죠. 컴퓨터 공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그룹이라는 게. 또 제공하는 외에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외에도 연산, 집합에서 연산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외에도 그것들은 상당히 많이 사용돼. 암호나 코딩, 부하이론이나 그래픽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사용된다는 얘기죠. 그룹이라는 게. 그럼 그룹이라는 정의를 보자는 얘기죠. 이 하나의 그룹이 군이라는 거는 연산을 가지고 고려해 본다. 그러면 이 그룹에서 하나를 가져와. 얘는 지금 얘가 오퍼레이션이에요. 요게 이 오퍼레이션은 뭐냐면 이 오퍼레이션 얘기하는 거는
군하고 군에서 두 개 곱했더니 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퍼레이션이고 군에서 하나 꺼내오고 군에서 꺼내와서 했더니 연산 이 오퍼레이션 했더니 결국에는 이거가 더하기 될 수 있고 뭐 곱하기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두 개의 군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G에 정의돼 있다. 그러면 얘가 이 G라는 거는 이 G에서 하나 꺼내온 G에서 하나 꺼내온 거기서 또 연산. 이 두 개가 있으면 얘가 이거를 군이라고 불러. 아래 위치하면.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연산하고 집합. 그러니까 집합이 있고요. 셋이 있어. 집합이 있고 그 연산이 있어. 이 두 개를 했을 때 그 조건을 이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걔는 군이라고 해. 그러면 이 연산에 대해서 이 셋이라는 게 닫혀 있다. 클로즈돼 있으면 임의의 그 군에서 두 개의 임의의 x를 가졌더니 그걸 이런 연산을 했어. 다시 군에 들어가죠. 첫 번째 조건이고 또 두 번째 조건은 임의의 조건이 군에 들어있는데 걔를 결합이 성립하면 연산이 오퍼레이션이 계속 성립한 군인 거고 뉴트럴 얘는 항등식 얘기하는 거야. 항등식. 그래서 어떤 임의의 조건이 군에 있는데 그게 모든 군에 소환되는 게 있을 때 이게 만족하는 자기 자신이 되고 항등식이죠. 그 다음에 항등식이 있으면 이건 역행렬이 되는 거죠.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군에 있는 모든 x가 가져왔고 y 모든 x 가져왔는데 두 개를 오퍼레이션 연산했더니 자기 자신 위에 있는 항등원 되고 그 다음에 또 교환부터 생겨가지고 하면 되면 이라는 것이 이 뉴트럴 엘리멘트 항등원이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x의 인버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거를 인버스 엘리멘트 x에.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요거가 이 벡터 공간이 군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 이런 것들 군이라는 게 그런데 많은 역할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로 인버스 매트릭스는 정의가 돼. 왜냐하면 연산에 대해 정의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게 필연적으로 이걸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군은 실제로 역행렬 필요 없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이게 의미하지는 않는 거죠. x분의 1인 건 의미하지는 않아. 추가적으로 이 군이 이렇게 교합을 성립하고 그러면 이 군의 이것은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환법을 성립하는 거는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하는 거는 행렬은 아벨리안 군은 아니죠. 그러니까 군보다 더 협소한 거. 군은 더 큰 범위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여기는 그 항등원에 대한 거는 그건 성립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행렬의 곱을 X, A, B하고 B하는 안 되잖아요. 그거 되면 걔가 아벨리안 군인 거고 이 교함 성립하면. 근데 교함 성립을 하는 거 아니죠. 왜냐면 여기 얘에 대한 거는 역행렬에 대한 것만 그 교함 성립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군이라는 예제를 들어보면 우리가 한번 어떤 예제를 한번 그 집합의 예제를 한번 우리가 보자라는 거고. 근데 이게 연관된 그런 연산에 연관된 그런 집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자. 그러면 그것이 그룹인지 군인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자연수를 더하기를 하면 아벨리안 군이야. 왜냐하면 정수는 위의 조건 다 만족해요. 이 정수를 가지고 하면 정수는 어떤 두 개의 곱이 정수 두 개 더합. 이거는 이제 오퍼레이션이 더하기죠. 여기서는 이제 이거 곱하기처럼 보이지만 더하기야. 그 정수를 더하는 거는 결합식 성립하고 교환법칙가 성립해. 근데 여건과 성립하는 거죠. 왜냐하면 3이라는 거에 더하기는 되잖아. 더하기는 마이너스 3이잖아. 근데 얘 정수가 곱하기는 안 된단 말이야. 그룹이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교환 성립 안 하는 거죠. 정수에서 여기서 그 아벨리안 군은 이제 더하기 돼 정수는 되는데 실수. 그 자연수는 군이 아니죠. 왜냐면 더하기를 했을 때 그것의 역행렬이 0을 포함해야 되잖아. 3하고 더하기에 대한 항등원이 0이죠. 근데 얘 항등원이 0이 없잖아. 여기서. 얘는 0이 없기 때문에 0을 포함해야 되는데 0을 포함하지 않아. 자연수에서는. 정수에서는 포함해 자연수 포함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얘가 인버스가 지금 비싱돼. 두 개가 없는 거예요. 곱하기에서도 군이 아니야. 왜냐하면 얘에서 곱하기 하면 여건이 없잖아. 이 정수에서는 어떤 거에 곱하기가 항등원 1이잖아. 곱하기 대 항등원. 근데 걔
요거는 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룹이 아니고. 실수에서는 그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0으로 나누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실수에서도 나누기가 0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얘가 군이 아니고요. 근데 0을 제외한 실수는 아벨리안 군이에요. 그리고 n차원에서 더하는 거하고 실수 n차원 더하는 거하고 정수 n차원 더하는 거는 얘는 이 n이라는 게 정수에서 가져오면 아벨리안이고 플러스가 컴포넌트 와이즈 하기 정의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 n차원에서의 이렇게 더하기가 이렇게 각각이 되니까 여긴 얘도 분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게 되는 거야. 인버스 엘리멘트. 요거는 이제 인버스 엘리멘트가 더하게 대한 거죠. 곱하게 된다라면 여기 역수가 되는 거지만 더하게 대한 거니까 이것이 영이 항등원이니까 영이 항등원이죠. 그럼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더하기 매트릭스야. 아벨리안이 컴포넌트 와이스하게 되기 때문에 성분별로 이제 더하기가 되기 때문에 얘도 아벨리안 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자세히 보면 n바행 정방향의 매트릭스가 매트릭스 곱을 항력끼리 곱했더니 닫혀 있어. 클로즈돼 있고 그다음에 교합 성립하기 때문에 직접 매트릭스의 곱의 정의를 따라. 근데 실제로 얘가 만약에 정방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지만 정방 행렬이면은 얘가 직접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닫혀 있고 그다음에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그러니까 뉴트럴 엘리멘트는 여기서는 아까는 숫자에서는 뉴트럴 엘리멘트 더하기에 대해서는 0이고 곱하기 대 1인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곱하기에 대한 이 곱하기예요. 이 매트릭스의 곱하기 두 개의 이 공간은 그룹이라고 하는 게 공간인데 거기에서는 여기 해당되는 거는 아까 상등원 2가 여기 됐지만 1이 이제 곱셈에 대한 거죠. 그러면 얘가 뉴트럴 매트릭스가 여기 단위행렬이지. 그다음에 인버스 엘리멘트는 이제 역행렬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그런 걸 똑같은 거지. 거기에서 일반 리니어 그룹이다. 선형 군이다라는 거고요. 정의 일반 리니어 군은 인버터블한 역행렬을 가진 그런 행렬의 집합들을 하나의 군이고 뭐에서 가냐면 매트릭스 곱에 의해서 군이 되는 거고 2.13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그래서 걔를 제너럴 리니어 그룹이라고 하고 걔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n이 그러니까 제너럴 리니어 그룹을 표현하고 얘가 n이 n 차원인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엘리멘트가 r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나 매트릭스 곱이 그럼을 확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군이 아벨리안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행렬이라는 것이 군은 맞아요. 그렇지만 아벨리안은 그럼을 확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벡터 공간. 그리고 얘가 이제 군에 대한 겁니다. 이거 이제 그룹이라는 거죠. 군. 우리가 그룹에 대해서 통일을 해봤지만 했을 때 우리가 그런 군이라는 것들의 집합들을 우리가 보았다. 대적, 각각의 내부 엘리멘트, 군에 있는 것들. 그러면 여기서 이 매핑이라는 게 이 군에서 하나 꺼내, 군에서 하나 꺼내. 그래서 곱했더니 군에 들어가. 유일한 연산. 이거는 아래에서 우리는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 집합들을. 추가적으로 내적, 그러니까 각각의 엘리멘트에 대한 연산. 더하기를 이제 여기서는 이너 오퍼레이션이죠. 이너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원래는 내적이지만 여기서 이제 얘는 더하기를 이너 오퍼레이션 하는 거고. 더하기. 그거는 모두 포함해. 아우터 오퍼레이션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얘가 곱하기. 벡터들의 하나의 벡터들의 곱은 분에 있는 이 벡터를 가지고서 스칼라 배한 거. 그거를 그 곱이고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 추가적 형태로 어떤 이너 오퍼레이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 이너 오퍼레이션 이거 더하기죠. 그리고 아우터 오퍼레이션은 스케일링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아우터 오퍼레이션은 그 상수배, 그러니까 스칼라 곱인 거고 얘 더하기는 그 벡터의 더하기죠. 그래서 얘는 스케일링 상수배 곱의 형태로 아우터 오퍼레이션 하는 거고 여기는 벡터들의 더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너 오퍼레이션. 원래 이너 프로덕트는 곱이잖아요, 프로덕트. 근데 이너 오퍼레이션이니까 더하기든 곱하기든 빼기든 나는 관계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 이너 프로덕트 하니까 프로덕트 곱이니까 이너 프로덕트가 내적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오퍼레이션이니까 더하기를 얘기하는 거고, 아우터 오퍼레이션은 결국에는 스칼라 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걔가 스케일링이 되죠. 1보다 크면 그거 커지는 거고, 1보다 작으면 줄어드는 거고. 벡터 공간은 실제 값을 가진 벡터 공간. V라는 거가 어떤 집합이 아까 했죠.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닫혀 있고, 곱하기 닫혀 있는 그게 있다고 했을 때 두 개의 연산은 이 더하기는 벡터하고 벡터를 곱했을 때 벡터 공간이 되는 거고, 근데 곱하기에서는 실수만 되는 거예요. 실수하고 여기가 벡터 곱하기 벡터가 곱하기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실수. 이 상태 얘가 아우터 프로덕트고 얘가 이너 프로덕트야. 그럼 실수에 대해서만 닫혀 있는 거죠. 실수를 가져와서. 그래서 여기에서 벡터 V는 아벨리안 그룹이고 그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이런 식으로 어떤 실수를 가져왔을 때 벡터원에 있는 x, y하고 실수에 있는 얘하고 요거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걔를 두 개를 하게 되면 분배 법칙이 되고 이렇게 해서 분배 법칙이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게 이제 결합 법칙. 아우터 프로덕트죠. 근데 아우터 프로덕트가 아우터 오퍼레이션이 결국에는 이 실수에서만 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져온 요게가 공간이 벡터 공간이 아니라 실수에서 가져오는 거죠. 리얼에서. 네, 그래서 여기가 아웃 오퍼레이션은 이 람다가 실수에서 가져오는 거고 x는 벡터 공간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만 얘가 결합법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벡터 공간 아웃 오퍼레이션은 실수의 아웃 오퍼레이션은 1이잖아 1. 1을 곱하면 자기장이 되는 거. 엘리멘트 벡터 공간의 x 엘리멘트를 우리가 벡터라고 부르는 거고 뉴트럴 엘리멘트는 어떤 벡터 공간하고 더하고 했더니 그럼 얘는 결국에는 항등호이죠. 0이죠 0. 제로 벡터가 되는 거죠. 덧셈에 대한 거는 0 벡터인 거죠. 어떤 엘리멘트를 다 더한 거가 0이 되는 거는 결국에 자기 자신, 더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너 오퍼레이션 플러스라고 되는 거는 벡터의 더하기. 그래서 요소 엘리멘트는 우리가 스칼라 빼. 아우터 오퍼레이션을 스칼라고, 그러니까 곱을 스칼라고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를 정의를 가지고 하니까 이제 어렵게 느껴져요. 실제로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를 이 정의에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스칼라 곱은 뭔가 이제 서로 다른 거가 되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섹션 3.2에서 이것들에 우리가 봤었는데, 삼점 이제 볼 거라는 거죠. 보네요. 그래서 귀고는 벡터의 멀티플리케이션은 A, B를 곱하는 거고, 걔는 아래 n승, A도 벡터 n차원의 공간이 있는 거고, B도 n차원의 공간이 있는 거. 결국에는 B의 엘리멘트가 n개가 있는 거죠. 이게 아직 벡터의 곱은 정의되지 않았어. 이론적으로 우리는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엘리멘트 y수끼리 곱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C는 A, B다. 그러면 각각의 J번째 있는 거 AJ, BJ. 요거는 스칼라 값이고, 이건 벡터입니다. 그 벡터에 각각 해당되는 엘리멘트 y즈. 각각 해당하는 그 엘리멘트, 컴포넌트 y즈나 엘리멘트 y즈는 같은 말이죠. 엘리멘트 y즈나 뭐 그렇게 해서 곱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배열곱이죠. 배열곱. 일반적으로 많은 프로그램 언어에서 배열곱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수학적으로는 제약이 있어요. 제약이 있어요. 왜냐면 스탠다드 룰, 매트릭스 곱이기 때문에 이걸 치환을 해야 되는 거죠. 트랜스포즈를 해야 되는 거죠. 수학적으로는 실제로는 배열의 곱에서 엘리멘트끼리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벡터를 n차, 그러니까 이 칼럼 형태의 매트릭스를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매트릭스 곱을 하려면 곱을 못하는 거니까 얘를 트랜스포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은 거. 벡터의 차원하고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아래 멀티플리 하려면 정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스칼라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행렬이 돼요. 실제 뒤에 거를 트랜스포즈 하게 되면 아우터 프로덕트가 돼요. 그리고 얘는 정사각형의 매트리스가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의 실수값이 나오니까 얘는 스칼라 값이 나와. 두 개가 되게 다른 겁니다. 앞에 트랜스포즈. 왜냐하면 앞에 칼럼이고 뒤에를 칼럼을 얘가 열로 바꿔봐.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벡터 공간. 벡터 공간은 우리가
중요한 그 예제를 한번 보자. 이 벡터 공간이라는 거는 실수에 있는 벡터죠. 그러면 각각의 n이라는 거는 n이 오면은 5차원인 거고 벡터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하는 거는 이게 n이 뭐냐에 따라서 얘가 각각 엘리멘트 이렇게 더하는 거고 스칼러 곱은 얘가 아우터 오퍼레이션이죠. 아우터 오퍼레이션으로 이렇게 곱하는 거고. 벡터 공간 얘는 n이 mn이야. 그리고 실제로 얘가 m이냐 n이냐에 따라서 이 벡터의 행렬의 크기가 다르죠. 그렇죠? 더하기 이렇게 하면 되고 곱하기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그 다음에 이 v가 복소수 평면에도 있어요. 지금 얘가 복소수의 에디션의 정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요거는 이제 안 할 거예요. 원래 밑에서는 할지는 모르겠네. 비굴 아래에서 우리는 정의를 해. 벡터 공간. 이 벡터 공간하고 더하기하고 스칼라 곱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벡터 공간이라 하는 거고 V에 의해서 벡터에 의해서 V. 얘는 셋이고 얘는 연산. 더하기가 벡터 더하기 스칼라고 세 개를 묶어서 얘를 벡터 스페이스라고 정의하는 거죠. 표준 벡터 그러니까 에디션하고 스칼라고 파는 그걸 벡터. 게다가 우리는 사용의 노테이션을 x는 V에 있는 원소고 이거를 벡터, 이 셋, 집합 안에 있는 집합에서 하는 벡터를 꺼내. 이걸 단순화 노테이션을. 실제로는 이런 거 안 쓰고 요 하나만 쓴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단순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만 하면 얘가 벡터 공간이다. 원래는 이 세 개를 다 써야 되는 거죠. 세 개를 해야 벡터 공간인데 이렇게만 하면 얘가 벡터 공간이다. 비고로 벡터 공간은 이렇게 벡터를 씌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 세 개가 다 벡터 공간이야. 서로 다른 거죠. 벡터. 그래서 우리는 구별을 하지 못할 거예요. R의 n승하고 R 이거를 사이에 구별을 하지 못하고 n개 튜플, 칼럼 벡터로 우리가 튜플로 쓰는 거죠. 그럼 실제로 벡터 이렇게 쓰든 이렇게 튜플 소가로 해가지고 쓰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소가로 쓴다는 게 로벡터고 트랜스포즈 한다. 그러면 이런 거 그냥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벡터의 서브스페이스.